멘토님 저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울로 와야 2억을 투자를 해주겠다. 근데 제가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돈이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광주에서 초기 투자를 받으려고 서울을 가는 사람은 이제 없다. 제가 단언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만사 스페셜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김태관 PD라고 하는데요. 원래 진행을 하시던 우리 하상용 센터장님께서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도 그 글랑들을 올려주시곤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말씀들을 그곳에서 나누셨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셨는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이렇게 항상 질문하는 쪽에 계시다가 예. 갑자기 또 답을 해야 되는 쪽에 있으니 이게 어떠신가요? 생소하기도 하고 예, 긴장도 됩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평소에 그 창업자분들 오시면 편하게 뭐 예, 그냥 하는 저는 대로 편하게 했는데 이제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그랬어요. 다녀오신 이유는 네.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아칸소주 하고 오스틴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주로 갔다 온 건데요. 우리 창업 기업들 중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시에서 지원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들을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와, 유니콘 기업이라면은 네. 누구나 거창하죠?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꿈꾸는 그렇습니다. 그 스케일업을 이제 꿈꾸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유니콘이면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는 창업자들 중에서 정말 가능성이 큰 앞으로 미래의 유니콘으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창업자들 거기를 이제 스케일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작년에 5개 선정했던 기업 중에 SOS 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그곳에 가셔서 네. 이제 어떤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칸소라는 데가 특별한 곳이거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월마트의 그 본사가 있는 곳이고 샘 홀튼 회장이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거기 본사가 있어서 전 세계의 월마트 관련된 기업들이 그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G 유니콘 팀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 2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큰 시장을 가봐야 되니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이제 월마트라는 곳은 종합 유통 회사이기 때문에 물류나 상품 공급은 뭐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보안 솔루션, 네, 또 금융 관련된 거, 물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종합 회사여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과 이런 실증적인 서비스나 미드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갔던 겁니다. 네. 이제 월마트라는 곳이 상당히 센터장님께 되게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34살에 빅마트라는 회사를 유통을 했잖아요.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롤모델이 이제 월마트 그리고 샘 홀튼 회장이었어요. 샘 홀튼 회장이 회사를 차릴 때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읍 단위나 면 단위에다 매장들을 이렇게 쭉 차리기 시작을 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또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성공을 해서 대도시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을 장악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월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라는 이제 비전을 확실히 세우고 그 비전에 맞는 활동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어들에게 그런 그 힘을 실어주면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스스로 보람도 갖고 또 고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적인 역할들을 해냈다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또 이렇게 또 현재 위치에서 또 이렇게 받은 인사이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오스틴에 있는 매장에 보면 월마트는 아니었어요. 한인마트였는데 거기에 우리 광주 이거 담양에서 하는 안복자 한과가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물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확신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그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광주에서 내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글로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네. 이거 조금 더 확대시키면 뭐 싱가포르 있고 태국이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이게 다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소득과 문화가 있는 도시니까 내 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고 내 사업소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거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고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 하시는 창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이렇게 또 센터님 페이스북 맞아요. 보면은 네. 뭐 태국이라든지 그렇어요. 예, 뭐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네, 네. 곳곳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오갈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선 이제 그걸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90%가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한답니다. 싱가포르요? 네, 이스라엘은 80%. 그럼 한국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안 바뀐가요? 7%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이 글로벌 진출이 그렇게 적극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두 나라 자체가 다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수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려면 글로벌로 가야 되라는 숙명적인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 우리가 국내에서 자리 잡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1년에 뭐 한 200~300개 업체들을 창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인의 자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일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창업 지원 기관이라는 것들이 네네.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뒤에서 그걸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창업하기는 여건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장은 나쁘지만 예. 또 이제 그 현지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내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면 이제 중진공이나 코트라에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쪽에 있는 현지에 채용된 그 직원들이 내 상품을 팔아주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일본의 뷰티 산업이다 그러면 나 뷰티를 하고 싶어 하려고 해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일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렇게 접목만 되면 나 대신 일본에서 영업사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 지인도 정말 혜택을 받고 예, 효과를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루트를 개인이 뚫고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 특히 일본 사회는 굉장히 그렇죠, 폐쇄적이어서 불가능한데 저걸 우리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창업자한테 너 진짜 세금 좀 많이 내야 되겠다. 아니 뭐 세금 낼만 나겠네요. 그 예, 정도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일본을 한번 갔다 와라. 예. 자기 사업이 가장 발달했거나 이제 순간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덜 키운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그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내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면 우리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예측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러려면 시장을 한번 보고 오는 것이 근데 사실 큰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 투자와 관심들은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특이하게요. 네. 창업 생태계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배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한국처럼 이제 지자체들이 나서서 창업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많이 되고. 그게 일본이 너무 역동성이 떨어지고 뒤처졌다라는 생각,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창업 생태계나 창업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멋져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 국민성하고도 이렇게 맞아요. 좀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좀 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그럼 또 다이나믹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 환경들. 예,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이 그 광주 창경의 시즌 2의 네. 큰 흐름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좀 이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즌 1 때는 지역의 생태계를 이렇게 기본을 만들어내는 일 제가 주력을 해서 뭐 펀드도 하고 팁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고 광주에서 초기 투자를 받으려고 서울을 가는 사람은 이제 없다. 제가 이제 단언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투자한 친구들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정말 글로벌 유니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리즈 A, B를 통해야 거기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리즈 A,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즌 2는 이제 스케일업이다라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런 미래들이 네. 예, 굉장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제가 와닿았던 말씀들은 네.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는 일은 없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치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정착이 된다는 게 저는 얼마나 정말 큰 건가요? 중요하다고. 그죠? 저는 이제 제가 멘토링 쭉 하고 10여 년 이제 지역 그렇죠, 창업자들 만나면서 활동을 했고 제가 센터장 저기 전만 해도 저한테 어떤 친구들이 와서 멘토님 저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울로 와야 2억을 투자를 해주겠다. 아, 근데 제가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돈이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 어디 가서 열심히 잘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창업을 응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게 돕겠다고 하는 건데 기껏 창업자들 도와주고 응원했더니 야 이제 어느 순간 지역을 떠나야 돼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들을 튼튼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역 엔젤 투자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여 명의 엔젤 투자자들이 30억 정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수치들이 잘 좀 정리가 돼가지고 네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좀 잘 이렇게 시민들하고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금방 말씀해주신 그런 말씀들은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제가 그렇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건 이제 아직은 광주가 역사가 짧아서 광주의 통계를 확실히 내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전국적인 통계가 이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뭐 충분히 그 평균 이상은 그럼요. 할 거라고 네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이제 11월 되고 이제 12월 넘어가면은 창업자들은 이제 일단 그 정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네. 마무리하기 바쁜 시즌이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받아야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냐 이런 또 막막함이 또 자리 잡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창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만 창업자들께서도 지금 분명히 광주는 AI, 미래 모빌리티 이런 쪽이 이제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트렌드에 맞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더 진행시켜 보면 조금 더 확률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또 팁을 또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네. 지금 이 시점에. 예. 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힌트는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커머스나 콘텐츠나 네. 문화산업 쪽의 창업자들은 네. 이제 더 막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의 막막함이라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가 이해도나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나 이해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또는 네. 뭐 이제 그렇겠죠. 그 엑셀러레이터를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께서 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이해시키면서 가는 것도 답답하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겠죠. 첫 번째는 분류를 한 5개, 6개의 분류로 나누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심사위원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심사위원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심사위원들을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정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얼마나 전달시키느냐가 큰 능력이기 때문에 5명의 심사위원들이 계시고 이제 그날 20명을 이렇게 뽑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 다 점수를 매겨서 하지만 나중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거의 70% 정도는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 근데 그 심사위원들은 다 경력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할까? 결국 이분들이 보는 관점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고 열정적이냐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아실만한 분들은 네.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네, 네. 또 이렇게 예, 자신감도 얻으셨을 거라고 네.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하만사 스페셜로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네, 질문해봤는데 좋은데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굉장히 제 청문회급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 그래. 나도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 그랬는데 예, 그걸 예. 막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너무 예, 좋고요. 예, 예. 이런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만사 스페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창업자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고민 상담처럼 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들도 네, 네.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 다음에 또 예, 이런 기회들을 또 마련하도록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예,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